목숨을 빼앗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로레인 콕스는 영국 데본 출신의 32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향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 다시 영국 데본으로 이사했습니다. 2020년 8월의 어느 날 오전 1시 30분, 로레인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지만 약 2km 정도의 거리에 부모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웃으며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레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똑바로 연락이 되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로레인은 사람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어서 전화번호를 바꿀 테니깐 금방 새로운 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레인은 한 번도 보금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로레인의 약혼자도 그녀가 걱정됐기 때문에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딱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중지를 올리고 있는 이모티콘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모두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로레인은 당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는 그녀의 인슐린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 선택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즉시 가족들은 그녀가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로레인이 사라진 그날에 대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고 다행히 경찰은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CCTV 속에 로레인은 혼자 걷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한 명의 남성이 그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상 속의 그녀는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길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도 따라 길을 건넜습니다. 남자는 그 뒤로 더욱 대범하게 뒤를 바짝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포착된 영상 속에서는 남자가 그녀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고 금방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22살의 케밥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크리스토퍼 메이어라고 소개했으며 로레인은 만난 적도 없고 본인은 남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를 집으로 초대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파트 뒤에 있는 골목길을 수색했을 때 매우 끔찍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토막난 신체 부위들이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토막난 신체는 로레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잘게 절단된 그녀의 신분증은 용의자의 부엌에서 발견됐고 휴대폰에 사용되는 심카드는 건물 배수구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가 아니라 아잠 망고린이었고 이라크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2018년에 영국에 망명을 신청했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영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잠이 택시를 타고 거주지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에 간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수색을 진행했고 로레인의 부패된 머리와 몸통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입 안에서 발견된 티셔츠 때문에 질식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거주 구역에서 촬영된 CCTV에서 그가 큰 가방을 메고 떠나기 전에 로레인의 심카드를 배수구에 버리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그를 범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아잠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잠은 로레인이 사고로 죽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로레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 잘 맞았다고 했으며 골목에서 깊은 애정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그녀가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모든 것이 합의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로레인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그들은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로레인은 은박지에 쌓인 물건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 물건을 피워봤는데 너무 어지러워져서 침대에 눕기로 했습니다.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로레인은 바닥에 쓰려져 있었고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폐소생술도 해봤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제의 후유증 때문인지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고 로레인의 입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로 그녀의 입안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인이 혐의를 모두 뒤집어 쓰고 기소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잠은 일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하였다가 결국 토막낸 후 4개의 가방으로 덮어 씌운 후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로레인의 몸을 조사해봤지만 어떤 약물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아잠은 음악을 들으며 본인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아잠은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냈었고 영상 속의 그는 매우 침착해 보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약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었지만 본인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로레인의 친인척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점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여행용 가방, 공기 정화기, 쓰레기 봉투, 테이프, 그가 그곳에서 샀던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는 로레인을 만나기 전에 인체를 절단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잠의 검색 기록을 봐도 수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무덤을 파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아잠은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로레인의 시신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아잠이 애초에 로레인을 살해할 의도로 본인의 집으로 유인했다고 했습니다. 살인 전과 후의 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냉담하고 꼼꼼히 준비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패닉에 빠졌다고 믿게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시신을 7조각으로 자르고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혼동을 주기 위해 각각의 분리된 몸은 다른 방식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처분하고 나서 그녀의 심카드를 사용하여 계속 살아있는 척 연기를 했었습니다. 아잠은 로레인을 만나기 전에 에스코트 서비스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레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관계를 맺기 위해 꼬셨습니다. 집으로 그녀를 데려온 아잠은 몇 번 더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 티셔츠를 이용해 질식시켰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잠에 대해 증언을 해줄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그의 이웃 중 한 명은 법정에서 그가 잡히기 일주일 전에 아잠의 집에서 악취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아잠은 잡히기 며칠 전에 언제 밖에 쓰레기통이 비워지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케밥 가게 주인은 경찰이 로레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공개한 뒤에 아잠이 큰 가방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잠이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탔다가 1시간 정도 뒤에 돌아왔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법의학 병리학자들은 로레인의 팔과 다리가 분리될 때 아마추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깔끔하게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로레인의 팔에는 당뇨에 걸렸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신이 있었는데 그녀가 식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문신 부분만 도려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동기를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아잠은 타인을 절단하는 것에 병적으로 매료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총 5주 동안 진행됐고 아잠은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레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이 겪은 잔인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레인의 약혼자는 그녀를 잃은 후 우울증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잠이 진술한 대로 정말로 사고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